4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계 저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불교, 조선 불교 유신회, 그리고 사찰령 철폐운동. 자, 이건 뭐 한영우 선생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천도교. 자, 천도교는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계승해서 창시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언론이 있는데 신문으로서는 만세보를, 그다음에 잡지로서는 개벽이라든지 신여성,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방정환의 천도교 소년회에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정교는 을사 오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 오기호 선생 등이 창시한 그러한 종교이고요. 단군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교인들이 북간도 쪽으로 집중 이주한 것이 바로 중강단이고, 이것이 후일 청산리 대첩의 주역의 하나인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천도교 가 잡지 개벽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자, 나머지 어떤 종교와 관련해서 살펴보죠.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은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있었다. 이것도 역시 천주교고요. 1962년에는 이제 종교적 색채를 보내서 독립적인 언론으로 발전했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이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1959년에 폐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배작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이것은 개신교고요.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감리교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던, 같은 해에 세워졌던 경신학당은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에 속하고요. 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을 결성한 것, 나철 오기호 등이. 자, 이것은 나는 맞는데 천도교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그 동학의 한 분파인 일진회는 이제 친일적 성격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2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봉창. 이분은 이제 김구가 조직한 어디에 가입하고, 이건 뭐 한일 애국단이죠. 예.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의열 조직체인데요. 이 소속의 유명한 사람이 이봉창하고 딱 한 사람 더, 윤봉길 선생이죠. 예. 그래서 각각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이봉창 선생은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항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고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윤봉길 선생은 1932년 4월에 3개월 뒤에 중국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당시 점령군 일본 사령관인 시라카와 대장 등 많은 인명들을 살상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 또 흥경성 전투, 이런 데서 큰 전과를 얻은 것은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 중국 의용군과 합작을 해서 활약했던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이 투입이 됐다. 이것은 임정산하의 부대인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다. 자, 이것은 1910년대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단체인 임병찬이 이끄는 바로 독립의금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강구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에 힘썼다. 자, 이것은 김원봉이 주도하여서 조직했던 의열단하고 관련돼 있죠. 의열단이 1925년 이후로 한계를 느끼고 개인 의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조직적인 게 필요해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1932년에는 이제 정치 군사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 3년 뒤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그 다음에 1938년에는 조선의용대로 창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 43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역사가 이겠네요. 외관상 이른바 특수성이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할 만큼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기대의 발전 과정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은 뭐냐면 일제 식민사관의 논리입니다. 이 조선의 역사는 바로 정체되어 있다. 발전이 없다. 고대 로해제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것을 논박하는 것이죠. 바로 백남훈 선생의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이분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입각해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것을 이제 역사에 투영해서 봤을 때 우리 민족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과 궤도를 같이 했다 하면서 일제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논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식민사학을 반박을 하고요. 사회경제사학자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서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조선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이 두 가지 저서만 아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전에 참여했다. 이것은 일제가 이제 식민사관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사를 연구를 했죠. 여기에 참여했던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인물은 이제 불합문화론을 주장했던 최남선 선생도 있고요. 두개 이병도 선생도 여기에 촉탁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나온 실증지 사학 연구의 직난학회를 창립하는데도 이 이병도 선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요.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한국통사, 앞을 통자 등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며 민족혼을 강조한 사람, 바로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죠.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고요. 임영사나 임시사로 편찬해서 한일관계 사례조를 편찬했다. 이것은 춘원 이광수 선생 등이 여기서 활약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4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의 시작 모습인데 일부 신문들이 동아일보 등 일장기를 삭제해서 이 신문들이 무기정간 또는 휴관당했다.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베를린 올림픽이 일어났던 해겠죠. 1936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제히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됐다. 1920년대에 우리 민족 스스로 대학을 한번 설립해보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되었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는 관제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설립합니다. 신경향파 작가들, 사회주의 문학가들이죠. 자, 이들이 어떤 동인 모임인 카푸를 결성하는 거. 이게 1925년입니다. 나은규가 저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됐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926년이고요. 여성 계몽가 구스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이 됐다. 이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신간회와 같이 계획을 같이 했어요.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이 됐을 때 같은 해에 근우회도 창립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1936년 이전이니까 다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일제가 한글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1942년이죠. 1940년대 들어오면 민족 말살 통치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이죠. 우리 말, 우리 역사 이런 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을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철저히 탄압을 해서 한징, 이윤재 선생 등이 옥사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45번 밑줄근 극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난 50총선을 통해 자 50총선이면 1948년 바로 재헌국회가 되겠죠. 처음 국회죠. 1948년 5월에 부터
1950년 5월까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국회 활동을 찾는 것인데 제한국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처단, 중요하죠.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반민법을 1948년 9월에 제정을 했고요. 여기 나온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이게 바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우리 농민들 대다수가 소작농이죠. 토지를 부여할 수 있게 한 법, 바로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그러한 원칙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농지개혁법 제정. 자, 나머지는 어떤 국회, 좀 더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그 어떠한 정부와 관련된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제헌국회는 이제 이승만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승만 정부가 1960년 4월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약 10년간은 또 다른 국회가 됩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민의원, 참의원, 양원으로 운영이 되었다. 자, 이것은 장면 정부 때죠. 1960년 4.19 혁명의 결과로서 장면 정부 때인 바로 의원 내각제 그런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준하였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 때이죠. 2007년이고요.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자, 이거 역시 이승만인데 이게 이른바 4.4 오입개헌이죠. 이게 1954년이에요. 자, 이 제헌국회도 이승만이지만 이것도 이승만 정부인데 제헌국회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되었다. 이건 이제 10월 유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죠. 다음 4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분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민족 대표로 참여해서 독립청원을 이제 전달했고,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임정의 또 대표, 외교 대표로서 또 활동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1935년 김원봉이 주도해 설립한 민족혁명당에도 참여했고요. 1944년 임정의 마지막 5차 개헌 때 주석 부주석 체제인데 이때 김구 부주석 다음인 부주석으로 활약했던 사람, 바로 우사 김규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나머지 업적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무엇이냐? 자, 해방 이후에 좌우 합작 운동을 여운형과 함께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 협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김구 선생은 한독당 대표 임정희니까, 이분은 김규식은 민족 자주연맹이라는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죠.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했다. 약산 김원봉. 이분은 이거 외에도 아까 문제 선지에 나오듯이 조선혁명간부학교 1932년,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1938년 조선의용대 알아두시고요. 재미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무실역행을 강조했죠. 신흥강소서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자, 신민회 회원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과 석주 이상용 등등 많은 회원들이 남만주 서간도 삼원보에 집단 이주를 하면서 학교로서 이 신흥강소서를 설립을 했죠. 뭐 이회영 선생이 자주 나오니까 대표로 적어두고요. 일제 패망과 건국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1944년에 결성한 사람은 몽양 여운형인데, 이 조직은 해방 직후 1945년 8월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47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연합군 유엔군 총사령관을 한편으로 하고 클라크 대장 미군, 조선인민군 지원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자, 이거 다 6.25 전쟁의 당사자들 대표이죠. 이들이 이제 최종 합의한 바로 휴전협정 또는 뭐 정전협정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전협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어떠한 결과를 담고 있느냐? 자, 시작은 1950년 6월 소련 말리크의 제안으로 시작을 해서 1950년 휴전협정이 1950년 7월에 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50년 7월이 아니라 1951년이요. 예, 정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년이 걸린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전선, 군사 분계선 문제인데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이냐? 공산군 측은 38선 기존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하고 유엔군 측은 현재 경계선으로 하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금방 합의를 봤어요. 현재 경계선 쪽으로.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오래 걸렸는데 해결이 바로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공산군 지역은 본국 송환을, 그 다음에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우여곡절 겪은 끝에 어떻게 됐냐면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거부한 사람은 중립국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서 체결이 지연이 됐죠. 약 2년간 6.25 전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6.25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것이고 소련과 미군의 군정이 종식이 되는 것은 각각 정부가 수립이 되는 1948년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9월에는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부터죠. 자,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DMZ 설정하였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조종한 에치슨 선언, 이게 1950년 1월에 발표됐는데 여기서 한국이 이 극동방위선에 제외되기 때문에 북한에게 남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6.25 전쟁에.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답이.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정부 시기의 사실을 오는 것은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줄여서 인혁당 사건인데 여기서 사형당한 8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자,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란 말이 나요. 긴급조치? 잘 모르더라도 인혁당 사건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거 유신헌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럼 쉽게 박정희 정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충격적인 것이냐면 판결 확정 후 하루도 아니 18시간 만에 전격 형이 집행이 된 그런 충격적인 사법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974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인데요.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죠. 재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하의 사실을 고르는 것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6.25 전쟁 직후죠. 1953년 7월에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한국의 안보와 또 이 안보를 지탱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군사비를 써야 되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좋은 그러한 조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승만 정부의 어떤 공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의 결의 없이 미군이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자, 이게 1979년 8월에 있었는데 이게 정답이 되고 이것이 박정희 유신체제 붕괴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신민당 당사까지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불똥이 당시 신민당의 당수인 김영삼에게 떨어져서 비밀을 제공했다. 그래서 YS를 국회에서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마산에서 반유신투쟁, 부마항쟁이 있게 되고요. 이것을 진압을 놓고서 정부 내 강온파, 뭐 차지철, 김재규 등등 이런 갈등이 폭발을 해서 11.6 사태, 박정희 피살 사건을 통해서 유신 체제는 붕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심일련을 시행하였다. 이게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그러한 업적이 되겠고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1980년 8월인데,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1980년 5월 27일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은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이제 취임하고 여기 나온 이제 삼청교육대라든지 언론 통폐합 등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요. 8월에 또 체육관 선거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이제 곧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죠. 당시 대통령은 물론 최규하이긴 하지만, 자, 다음 평화통일로를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했다. 자, 이것 역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는데 1959년 이것도 뭐 전격 처형을 한 사법살인에 해당이 되죠. 다음 49번 밑줄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군실에서 고문을 치사한 박종철, 이 고문치사 사건은 호헌철폐, 여기서 호헌이란 건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바로 전두환 정부의 그러한 반민주적인 조치죠.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거의 많은 시민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결국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인 대통령 임기 5년의 직선제 개헌이 동년 10월에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나머지 두 개가 또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4.19 시민혁명 1960년. 자, 이것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물은 의원내각제 장면 정부의 그러한 출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자, 이것의 계기가 되는 사건은 신군부의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잔혹한 진압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뭐 바로 얻어낸 성과는 없었지만 민주화운동이 어떤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보면, 자, 장면 내각의 출범하는 배경이 있다. 4.19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에 반대했다. 자,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1964년에 6.3 사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는데 서울에서 뭐 계엄령, 위수령 등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했다. 자,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고요. 3.15 부정선거 역시 4.19와 관련되어 있죠. 자, 다음 50번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서울올림픽 개최 1988년 3당 합당.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노태우죠. 바로 노태우 정부이고요. 3당 합당 때
YS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 됐죠. JP. 예. 그래서 민주당, 민정당, 공화당 이 3당이 합쳐서 민자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91년 8월 노태우, 바로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자, 통일의 노력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바로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노태우 정부의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그러한 기본 조약을 담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또 하나 알아둘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남북 기본선언 합의서와 같이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이 있죠. 자, 이때는 6월 13일 날 남북 1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개성공단 건설 합의, 또 뭐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후속 조치가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4 남북공동선언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평화통일 3대 이제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민족, 자주, 자주, 평화, 민족. 자주, 평화, 민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노태우 정부, 뭐 당연히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7.4 남북 공동선언, 이거 박정희 정부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다 이거 김대중 정부와 관련돼 있죠.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이고요.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자,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김대중 정부의 통일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적극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 열렸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자, 이것은 전두환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85년. 이때 처음 성사가 됐고요. 본격적인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러한 후속 조치로서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중단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